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 정자 기증이 불법이라 일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자발적 비혼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지 알아봅니다. 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자신의 SNS에 출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유리 씨 지금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제 이제 본인의 어떤 SNS에 올렸는데 예. 지난 4일, 11월 4일에 이제 건강한 남자 아이를 낳았다라고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해 10월 달에 산부인과에 가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시험했는데 예. 이제 난소 나이가 48세다. 그래서 너무 이제 41세거든요. 현재 79년생. 그러니까 예, 훨씬 예. 나이보다 이제 더 들어서 네.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지금 해가지고 낳은 상태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일본에서 시술을 해가지고 지금 낳은 거죠. 네. 사유리 씨는 평소 방송에서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난자를 냉동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수차례 밝혔고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79년생 얀띠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난자 보관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제가 언제 뭐 결혼할 수 있는지 모르고 언제 임신하는지 모르니까 미리 보관하려고. 미래를 위해서. 맞아요. 네, 사유리 씨는 우리나라에서 방송 활동도 많이 했고요. 한국 사람이 남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결국 일본에서 정자를 받아서 임신을 했네요. 법 차이 같아요. 네. 우리나라 법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자원에서 기증을 받았는데 이 얘기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자신은 거짓말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아하. 최근에 한국 사회에 보면 낙태 관련돼서 낙태 인정하라 이거가 있지 않느냐. 네. 마찬가지로 낙태 반대가 아이를 낳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도 좀 인정해라. 낳고 키우는 것도 인정해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좀 그것을 실천하고 싶어서 아하. 이 기증을 받아서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유리 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을 해주는 병원을 찾을 수 없어서 일본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 기증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는 여성을 비혼모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비혼모가 되는 것 자체가 김준일 기자, 이거 예. 거의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남편, 그러니까 배우자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여성의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고 또 예.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난자, 정자 채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사실상 할 수가 없게 지금 뭐 막아놓은 거고, 네. 뭐 산부인과 가이드라인에서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만 이런 건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산부인과에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상황이니까 뭐 저렇게 비혼모들한테 해주려고 의사들이 안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박준 변호사. 네. 지난 15년간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상당히 제가 예, 짐작도 못 하시겠죠? 몇 조 정도. 100조? 225조입니다. 225조. 225조.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라는 게 원래 이런 출산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그렇죠. 황우석 사태 때 네. 예, 이런 정자 난자에 대한 불법적인 그렇죠. 채취와 연구에 대한 오용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른바 예. 생명윤리법인데요. 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정자라든지 난자를 팔지 못하게, 매매 못하게 했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좀 김준일 기자 약간 얘기를 했지만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따지면 정자를 받을 수가 있긴 한데요. 네. 또 요건이 있어요. 예. 그 요건은 뭐냐면 그 법적인 남성이 뭐 무정자증 아니면 심각한 유전 질환이 있었을 경우 아하. 그것들이 다 입증이 돼야지만이 그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혼모는 이 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네요. 이 법 자체가 아이를 출산하게 만든 법이 아니고 그냥 연구 같은 거 관련돼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출산 부분은 사실 상당히 막아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준일 기자, 어제도 예. 우리가 미국에서 친정 어머니가 딸 대신에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을 한 사실을 미담으로 소개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공공정자은행이라는 게 외국에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
OECD 뭐 국가 중에서 네. 한국이 유일하게 공공정자은행이 없습니다. 없는 나라죠. 한국만 없고요. 그래서 예. 뭐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뭐 몇몇 가지고 있는데 또 기증자도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정자은행도 없으니까 그리고 인식도 이제 뭐 기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잘 모르니까 사실은 혈연주의 때문에. 혈연주의 때문에 예,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뭐 작년에 2015년에 뭐 공공정자은행 설립을 국회에서 논의는 했는데 예.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지금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 변호사, 네. 이 사실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엔 우리가 가족하면 부모, 자녀 이런 형태밖에 없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네. 사실은 출산하고도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예. 다양한 방식의 출산 부분들이 있고 외국의 예를 좀 들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이 혼외자라 그러고 우리 법상으로는 네. 혼외 출산 비율을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에 불과한데요. 예. 독일은 35%고요. 아하. 프랑스 같은 경우는 56.7%입니다. 엄청 많은데 예. 왜 그러냐? 프랑스 법만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네. 프랑스는 혼외, 비혼모가 출산한 아이도 거의 법적으로 다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 비혼모, 혼외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데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를 안 해줍니다. 네. 법이 있지도 않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과거엔 무척 낮았었는데 우리가 더 낮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뭐 출산 문제 심각하다, 인구 절벽이다,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얼마 전에도 아기를 낳은 엄마가 키울 자신이 없어서 베이비박스 앞에 갖다 뒀다 그 아이가 사망하는 끔찍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기를 팔겠다고 중고 거래 앱에 올리는 엄마들도 있고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뭐 수조 원을 매년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붓고 있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인식과 개념, 관행, 관습 이걸 좀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준기 기자? 예, 뭐 지금 많은 것이 변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비혼주의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사유리 씨처럼 애는 낳고 싶다, 아이는 또 키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차원에서도 조금 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풀어주고 좀 더 전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사유리 씨 아들 출산을 축하하고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